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더위와의 전쟁인데요. 여러분들 이 더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뭐 특별한 게 할 게 없습니다. 일단 집에 일찍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숨죽이고 누워만 있어요. 움직이면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조용하게 숨 마시며 살아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더위를 이기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안 움직이니까 네. 뭐 더위를 이겨내기 너무 편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안 움직여도 땀이 나거든요. 몸에 네. 열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집에 가면 무조건 에어컨 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이에요. 그래서 수박을 거의 뭐 여름에는 하루에 반 통씩 반 통씩 먹습니다. 네네. 수박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명서 씨 때문에 집을 샀습니다. 얼마나 먹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비주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명선 씨나 저나 좀 같은 좀 체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열이 많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동엽 씨는 땀이 안 나지만 우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은 저희 집에 또 에어컨 그 비용을 좀 아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에어컨 빵빵한 커피숍 같은 데를 이제 알아봐요. 네. 거기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 네, 그럼 괜찮아요. 너무 민폐의 고기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대신 이제 커피를 시켜줘야죠. 시간대. 네네네. 저는 근데 너무 힘든 게 오늘 이렇게 더운데 이 불가마 2개가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열기가 막 와서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네. 그런데 더위와 관련돼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앞으로 5년간 세계적으로 더위가 최고치를 기록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미 더운데 더 더워지면 어떨까 바로 걱정이 되는데요. 이래 되면 뭐 역지사지 마음으로 이왕 더워진 거 그냥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제품들을 빨리 판매해야 되겠다. 저는 그쪽으로 머리를 좀 써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열치열은 어떨까요? 이열치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저 어른들이 그런 말을 그냥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더울 때 오히려 더 땀을 많이 흘리면서 뭔가 몰두를 하면은 더 더위를 잊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열치열. 그것도 이열치열.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이 기상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기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알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환경활동가 천도 스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금성처럼 될 것이다. 되고 있다. 지구 사막화라는 얘기도 많이 씁니다. 기후위기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불안의 속성은 이런 거라고 해요.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얼마나 계속될지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 미국이나 뭐 유럽 연합들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에서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한데 내지는 이런 탄소가 많이 올라가서 온난화가 되어 있는, 열대화가 되어 있는 이런 현상 때문에 겪는 괴로움은 가난한 나라들에서 많이 겪고 있죠. 관심은 많고 걱정은 항상 많아요. 근데 이게 좀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걱정은 해결책이 아니죠.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면 뭐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게요. 사회 대중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다 괴로워하는데 나만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지구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구는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마음의 온도를 올려드리는 환경운동가 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많은 환경운동가를 봤지만 스님은 처음 뵀거든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일단 천도 스님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더워 보입니다.
더운 게 아니고 마음의 온도를 좀 올려드리는 마음의 거죠. 온도를 촌도까지.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환경 운동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은 불교 환경연대가 울산 지부를 창립해달라는 요청 때문이었는데, 불교 환경연대는 부처님의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지는 모든 생명들이 평등하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취지에 제가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찰림이라든지 수행 환경을 보존하자는 의미도 들어있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스님 정말 반갑고요. 네. 제가 사실 또 천도복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지금 이제 환경운동가로서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저희 내부적으로 기후학교라든지 녹색아카데미, 환경, 인문학, 그래서 기후에 대한 내지는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린이, 학생들 또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도 줍고 있고 사찰 내에서는 EM을 만들어서 보급해가지고 수질 오염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년에 2차례씩 10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탄소 흡수림 나무 심기 운동도 하고 있어요. 더 많은데 계속 할까요? 교수님, 저는 사실은 그 환경 문제에 네. 관심은 많고 걱정은 항상 많아요. 근데 이게 좀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걱정은 해결책이 아니죠. 네.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게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또 내지는 100가지를 알고 있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잘 들어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기상기후에서 말씀하신 게 약 5년 후면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역대급이죠.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계속 매년 최고치의 기록을 갱신하고 해왔던 게 올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가 굉장히 불안함을 주고 있는 최고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그 폭우 때문에 한강, 강남의 지하철이 잠기고 포항의 포스코가 잠기고 이런 일이 있었죠. 네. 그리고 여름에 그 벌들이 집단 폐사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올봄이 굉장히 빨리 찾아왔었죠. 네. 빨리 찾아왔는데 봄인가 했더니 여름이 되었었어요. 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꽃들이 한꺼번에 피어나는 꽃들의 개화가 맞아요. 굉장히 많이 당겨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벌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일교차가 일단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5도에서 10도 내지는 15도까지 지금 한 20도도 아침 온도하고 낮 기온하고 20도 차이까지도 나는데요. 이러한 심한 일교차도 기후에 영향이 있습니다. 또 동남아권은 굉장히 빠른 폭염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5월부터 44도, 45도, 또 미얀마 같은 경우도 60년 만에 맞이하는 44도를 찍었다라고 하는데 동남아권이 지금 다 폭염 경보나 주의보에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러니까 기상캐스터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 환경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매일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네. 날씨를 보면서 세계 기온과 또 지진, 태풍, 바람, 강우량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우리 패널 분들은 어떻게 날씨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구 반대쪽에서는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아주 그 사랑스러운 가을 날씨가 됐는데 미리 찾아온 폭한 이게 한파가 찾아왔다고 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도 굉장히 40도 이상의 그동안에 없었던 온도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불안의 속성은 이런 거라고 해요.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야. 얼마나 계속될지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데 네.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해결 방법이 없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라든지 어떤 마스크를 잘 착용한다든지 개인 위생을 통해서 그 불안감을 약간 해소하곤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쁜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라기보다는 좀 절망적인 것 같죠? 이거는 내가 해서 해결이 될까? 나 혼자의 힘으로 이게 좀 바뀔까?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예면하고 싶고 그냥 편하게 살다 뭐 죽지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그 문제를 중심에 두지 말고 해결책을 중심에 두고 저희가 환경운동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는 이제 이렇게 지구는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몸은 가볍게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어떤 현상이라고 하죠? 지구 온난화라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약간 경각심이 오는가요? 안 오죠? 오질 않습니다. 따뜻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구 온난화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려요. 네. 특히나 겨울에는 지구 온난화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각심을 두고 또 약간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구 열대화, 지구 찜통화, 지구 금성화, 지구 가열화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딴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지구 금성화 이 말은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금성화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금성이라는 것은 금성은 지구하고 쌍둥이 별이라고 할 만큼 사이즈나 부피가 똑같은데요. 기온은 정반대라고 해요. 그래서 대기압이 90배 이상이고 그다음에 기온은 뭐 460도고 그래서 불지옥이죠.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지옥에 금성처럼 될 것이다.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세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지구 사막화라는 얘기도 많이 씁니다. 저희하고 굉장히 가까운 몽골 지역, 몽골이라는 곳도 지금 국토의 90% 이상이 사막화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저희한테 많이 날라오죠. 그러니까 대기는 뜨겁고 건조해 있는데 위에 찬바람과 만나서 이게 회오리를 치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그게 바로 미세먼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제가 처음에 35년 전에 출가할 때 저 상구보리 하하중생이라는 말을 보고 상구보리 하하중생이 이 불교 교리 가운데 불교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교화한다라는 뜻인데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려면 내 안에 지혜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상구보리는 지혜를 뜻하고 하하중생은 자비심을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출가하고 20여 년 동안은 교학을 하고 또 참선방에 다니면서 내 공부를 했다면 지금 이후에는 사회 대중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다 괴로워하는데 나만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예쁘고 공기도 좋은 산에 사는데 산에 살고 있으면서 부처님 경전도 읽고 뭐 신화 음악도 들으면서 오시는 분들과 차 마시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밖에 나와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 손잡고 많은 운동들을 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탄생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뭐 삼계계고이니 아당안지하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천상천하의 모든 생명이 모든 존재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낱낱이 다 독보적으로 존귀한 분들이죠. 그걸 부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이 3개가 모두 다 괴로움 바탕이에요. 정말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것저것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들을 내가 편안하게 하겠다라는 선언을 부처님 탄생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굉장히 불평등하게 와요. 사실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이나 뭐 유럽 연합들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에서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한데
그 공기가 그곳에만 있지 않잖아요. 네. 미국의 공기가 또 흘러서 우리나라에도 오고 이렇게 다 돌게 공기도 같이 쓰고 물도 같이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그 좋지 않은 공기는 내지는 이런 탄소가 많이 올라가서 온난화가 되어 있는 열대야가 되어 있는 이런 현상 때문에 겪는 괴로움은 가난한 나라들에서 많이 겪고 있죠. 네. 지난해 강남에서 그 반지하방에서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 생명을 달리한 그 친구들도 말하자면 내가 굉장히 튼튼하고 높은 집에 편안하게 있다면 겪지 않았을 일들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후는 굉장히 불평등하게 작용을 합니다. 정말 너무 낮음이 없고 빈부와 귀천이 없는 그것이 우리 불법인데 이 안에 불평등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은 해결책이 절대 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구를 위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요? 저는 너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분리수거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의도했든 안 했든 아내가 빨리 분리수거하고 와 하면 냉큼 와서 네, 정말 어떤 사람들보다 더 빨리 캔이면 캔, 유리면 유리. 그건 지구를 위한 일이 아니죠. 가정을 위한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가정을 챙겨 지구 챙기는 거니까. 분리수거라는 말이 좀 잘못됐는데. 아, 그래요? 분리배출이라고 해야죠. 가정에서 내보내는 거는 분리배출이라고 하고요. 네. 수거해가는 입장에서는 분리수거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분리배출을 할 때 철저하게 잘해주는 거. 왜냐하면 이제 리사이클링이 될 수 있는 거,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을 따로 분리해주는 그거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원 순환의 문제이고요. 그거 잘하고 계시네요. 기술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건 지구가 그거. 저도 한 가지 잘하고 있는 게 있다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텀블러를 쓰려고 해요. 특히 여름에는 텀블러를 써야지 얼음도 잘 안 녹고 오래 또 시원함이 유지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플라스틱 컵 안 쓰고 텀블러를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텀블러를 일회용 컵처럼 쓰고 있어요. 텀블러가 수북하게 있어. 수북하게. 저도 텀블러가 4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별로 가까운 데 갈 때는 그냥 200ml짜리, 좀 멀리 갈 때는 500ml짜리, 조금 더 1일 2일 있게 되면 700ml짜리 이렇게 해서 한 3개, 4개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있는 거 맞네요. 네. 잘하고 있어요. 텀블링도 하더니 텀블러도 하고. 텀블링 많이 하는 친구들. 그렇지만 이제 그 환경을 위해서 소비를 더 계속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시켜 먹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그게 안 좋잖아요. 나빠요. 한번 이제 배달 시키면은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 먹습니다. 사 먹습니다. 네, 밖에 나가서 됩니까? 밖에 나가서 사 먹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 먹습니다. 지구를 위한 방법이 참 여러 가지네요. 엄청 많았습니다. 글로벌 리셋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글로벌 리셋. 지금은 이제 저희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내가 바빠서 환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운동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후위기가 조금 더 티핑 포인트에 이르러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희는 그 먹고 살 일도 못 하거든요.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렇죠.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더 중요한 1순위에 둬야 되는 것이 저희가 조금 줄여야 되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닐봉투를 안 쓰기 위해서 항상 에코백 같은 걸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꼭 봉투를 들고 가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다. 근데 이제 마트장 자체도 개별 포장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소량 포장이 되어 있고 사실 마트에서 장을 한번 봐오시면 쓰레기가 이만큼 나올 거예요. 한국인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혹시 아시나요? 저 배우긴 배웠는데 그때 한 1톤 정도 된다고. 하루에 1인이 한 사람이 개인이. 그래도 한 1kg 정도 나오죠. 1kg, 네, 맞습니다. 0.9kg에서 1.14kg 정도 나오는 게 평균 잡아 1kg인데요. 본인들이 하루에 쓰고 있는 쓰레기들을 한번 사진 찍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를 먹고 팩을 버렸다, 내지는 또 이렇게 스트롱이 나오고 우유를 먹고 빵을 먹고 이런 것들 다 쓰레기를 한번 모아가지고 하루 쓰레기량을 찍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진짜 몹쓸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아니, 근데 쓰레기가. 사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늘 처음 뵐 때, 우리 천도 스님 처음 뵐 때 제가 오늘 식사를 못 해가지고 커피하고 샌드위치를 사왔는데 저한테 인사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지금 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이 그 페트병도 페트병이지만 개인 컵, 일회용 컵들,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들인데요. 하루에 몇 잔의 음료수를 드시잖아요. 네. 아침에 나올 때 텀블러를 챙겨오지 않았다면 3개, 4개 이상의 종이컵을 버리게 되는데요. 맞아요. 어디다 버리냔 말이에요. 맞아요. 지구 밖으로 버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지구를 위해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계절에 맞는 그런 적정 온도,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자인데 아까 더우니까 여름에는 늘 뭐 방에 들어가서 집코기 하면서 에어컨을 튼다고 하셨는데 에어컨 한 대를 우리가 트는 것은 선풍기 20대를 한꺼번에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에너지를 소모한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탄소 발생량이 굉장히 많아요. 여름철, 지금 여름이니까 여름철 실내 온도, 적정 온도는 몇 도일까요? 26도. 와. 맞아요? 네. 26도입니다. 겨울철은 20도. 20도? 네, 겨울철에 20도요? 겨울철에 20도를 넘지 않게 하자. 또 여름철에는 26도 더 낮추지는 말자. 이런 것들인데요. 실내 온도를 많이 높이거나 아니면 낮춰서 내가 쾌적하게 하려면 밖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더 춥고 더 덥고. 에어컨의 외양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많은 열들 때문에 여름에 거리는 더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예요? 부처님께서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요? 한겨울에 이렇게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난방을 해놓고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는 분들 정말 미워요. 그래서 이동엽이네요. 네, 실내 온도는 항상 맞잖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옷이나 다른 어떤 기구를 가지고 온도를 조절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에너지를 절전하자. 이건데 쓰지 않은 플러그를 좀 뽑아놓자.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플러그 뽑지 않죠. 네, 꽂아놓으시잖아요. 요즘에는 플러그 자체에서 꺼지는 거예요. 네, 플러그가 꽂아 있을 때는 그게 이제 대기 전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체 에너지 중에 10%가 대기 전력으로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꽂아져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스위치만 탁 켜면 불이 들어오고 물이 끓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대기 전력이라고 하거든요. 대기하고 있는 그 전력들이 하루 종일 가잖아요. 아침에 플러그를 뽑지 않고 온다면 저녁까지 그게 그냥 꽂혀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대기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모든 에너지의 10%다. 그러니까 플러그를 좀 뽑아 놓든지 그다음에 또 형광등을 LED라든지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3번은 저희 지금 스튜디오 너무 밝지 않습니까? 불 좀 끄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에어컨 좀 올릴까요?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큰일 나. 공포방송 돼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이건 저희도 이제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좋은 이동 수단은 뭘까요? 지하철. 저는 이제 BMW를 타고 다녀요. 아유, 스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BMW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차를 타고 아니, 다니시고. 옵션을 어떻게 그렇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버스. 네. 메트로. B. 메트로. 예. 워크.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이나 걷기. 내지는 자전거 타기 이렇게 해서 BMW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네 번째는 이제 탄소를 흡수하기 위한 나무를 심는 거 좋죠. 나무 심기. 집안에 이제 그 반려 화분을 두는 것도 좋고요. 반려식물, 이제 반려동물만 많이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반려식물을 가지고 계절을 보는 것도 좋고 꽃을 보는 것도 좋고 또 공장지대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공장지대라든지 마을이라든지 학교에 나무를 심어줌으로써 학교 숲 가꾸기, 마을 숲 가꾸기, 또 공장 숲 가꾸기를 해서 그쪽에서 발생되는 탄소들이 중립화되도록 그런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나바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아껴 쓰고, 나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다시 쓸 수 있는 옷인데 또 대신은 다시 쓸 수 있는 물건들인데 신제품이 나왔어요. 신상이 나왔어요. 그 유혹을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신상을 사야 돼. 네. 옆에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물건은 꼭 있어야 돼. 네. 수님도 입고 있는 거 지금 신상 아닙니까? 이런 그거? 생각. 저는 이걸 이제 30년씩 입고 아, 있죠. 근데 너무 지금도 세일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마예요? 마입니까? 예, 저희는 이제 면 제품을 입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은 거의 다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모르셨죠? 폴리. 피가 들어간 거는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화학 섬유죠. 화학 섬유. 굉장히 질기고 떨어지지 않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고 벗을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지고요. 아이고야. 세탁기에 들어가서 나올 때 털면 이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고 싶으면 그냥 플라스틱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신용카드 한 장씩 먹는다.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신용카드 한 장, 뭐 칫솔 한 개를 지금 먹고 있다라고 하는 세상에. 정도인데 대기 중에 있는 플라스틱 말고도 여러분들이 그 배달 음식 플라스틱에 담아서 뜨거운 음식을 담아가지고 에어랩을 싸가지고 오는 음식들에 플라스틱 굉장히 많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페트병에도 플라스틱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옷을 입고 벗을 때도 미세 플라스틱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 나가면 참 좋죠. 내가 플라스틱 인간들입니다. 플라스틱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람은 70% 이상이 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지금 70% 이상의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은 죽으면 플라스틱을 남긴다 할 정도로 그러게 우리가 사실 좀 플라토닉 사랑을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 사랑을 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사랑이요? 5초 만드는 데는 5초고 쓰는 데 5분인데 없어지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고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서는 뭐 저희 다음 세대도 지금 사용했던 플라스틱이 사라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서질 뿐이죠. 공기나 물에 부서져가지고 가루가 점점 되고 뭐 미세 나노 플라스틱이 되는 거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적게 쓰고 적게 버리자. 아까 쓰레기 얘기했는데 하루에 아마 1kg 이상 아까처럼 샌드위치를 산다든지 뭐 일회용 컵에 받아온다든지 이러면 쓰레기 배출량 1kg가 훨씬 넘어갈 겁니다. 아이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쓰레기 일지를 쓰거든요. 플라스틱 일기를 써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에 몇 개나 버리게 되나 한번 보는데 오늘 성공했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렇게 될 때도 보면 화장실에 화장지는 썼더라고요. 플라스틱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쓰레기로 분류가 되죠. 펄프 재지잖아요. 그거 재지. 나무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쓰레기도 갈 곳이 없죠. 태우거나 내지는 매립인데 지금 더 이상 매립할 곳도 없고요. 저희 국토에. 어디 비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비대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기 자체에 수도 꼭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뒷물을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고요. 사찰에서도 지금 많이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다니면 참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운동. 우리가 그동안의 산업화 시대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량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수순인데 대량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성공한 나라인 것처럼 살아왔고요.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도 그걸 소비를 했어야 됐고 소비를 하게 되니까 쓰레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배출해서 이제 작게 생산하고 작게 배출하는 그런 운동을 하자. 그래서 물건을 사실 때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건가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건가 한번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7번도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똑똑한 소비 생활을 한다. 똑똑한 소비 생활. 정말 남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내지는 하나 그냥 갖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거 말고 정말 꼭 필요한지 한 3번 정도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물건을 살 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가? 왜 필요한 건가? 언제 필요할 건가? 1년에 몇 번 필요할 건가? 정말 한 3번은 물어보시고 물건을 구입한다면 잠정적 쓰레기를 만들지 않게 되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 창고 하나 정도는 다 물건으로 아마 쌓여있지 싶어요. 제가 감찰을 가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충동적 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쓰지 않은 물건들이 많이 쌓여지게 되는데 내가 쓰지 않고 새 것이더라도 잠정적 쓰레기라는 거 그거 이제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근데 홈쇼핑 이런 거 보면 마감 임박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꼭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꼭 사야 될 것처럼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소비할 때 정말 좀 똑똑하게 소비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아까 전기하고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메일함을 비우는 거. 이메일. 지금 늘 쓰고 있는 SNS나 모바일 폰 이것들이 얼마나 지구를 무겁게 만들고 있는 줄 아시나요? 왜요? 지금 이제 보통 제가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면 가족들끼리 한 테이블에 앉아서도 마주보고 대화하지 않고 카톡으로 그랬어? 필요해. 카톡으로? 아니야. 나 갈 거야. 지금 나가자. 이런 식으로 카톡을 수십 통화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눌러서 옆에서 봤지만 그 카톡은 수천 킬로를 돌아서 맞아요. 상대방의 폰에 들어가는 통신망이니까 어쨌든. 통신망이. 그 통신망이 또 깔리려면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책도 있어요.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무겁게 만드는가. 정말 이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나 김미진 아나운서한테 좋아요 많이 들어오는데 지구를 좀 자제해야겠네. 뭐 올리지 마. 올리지도 마요. 그냥 눌러줘야 될 거 같아요. 아니 어디 뭐 핫한 데를 많이 갔어. 네,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지금 1분당 페이스북에 로그인 하시는 것이 130만 회. 또 1분당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것이 470만 회. 와. 굉장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스님? 구글 검색이 410만 회. 와. 엄청나요. 1분당. 그 많은 에너지들이 오고 가면서 탄소가 배출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잠깐 편리하고 재미있고 간단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탄소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어요. 뜨거운 게 좋은가요? 아니요. 점점 더워지는 게 좋은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38도에서 9도. 아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40도가 더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점점 그렇게 되면 기후 난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나 대기 조건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져요. 비가가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서 뭐 바닷가에 도시들이 없어진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근간에 다가올 일일 것이고 탄소들이 이제 탄소 배출이 많아져가지고 정말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씨를 맞추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각오해야 돼요. 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살 수 있는 살만한 공간을 살만한 지구를 물려주려면 지금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지구는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몸은 가볍게 마지막에 몸은 가볍게 했는데 이건 뭘까요? 일단 먹는 거를 좀 줄이자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아까 작게 먹고 작게 소비하자. 작게 소비하고 작게 버리자 이런 거였는데 몸을 가볍게 하는 운동에서는 우리가 발효공양을 많이 하는데 빈그릇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육식보다는 채식을 하자는 건데요. 육식이 이제 미치고 있는 영향,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가장 주범이 육식이라고 해요. 모르셨죠? 자동차가 제일 더 나쁠 것 같죠? 공장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육식을 위한 축산업 때문에 축산업이 가지고 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들이 1인 1치킨을 먹고 있는 이런 시대에 강제로 빨리빨리 그 가축들을 키워야 되니까 좁은 공간에서 많은 가축을 키우게 되고 공장식으로 계속 생산해내는 거죠. 그냥 키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개, 고양이, 이렇게, 뱀도 키우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왜 돼지는 식탁에 올라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게 우픈 이야기인데, 돼지나 소나 닭들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생명인데, 사람을 위해서 키워지고 있다라는 거, 사육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조금 슬픈 일이고, 그것들을 이렇게 많이 배출을 하려고, 만들려고 하니까, 많은 탄소들이 배출되고, 많은 물이 필요하고, 많은 식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육식 때문에 지금 아마존들이 피폐해지고 있고, 그쵸. 가축들의 먹이나 사료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이제 관련된. 그래서, 불자들이라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고기 없는 날을 만들어 보자. 내지는 하루 3끼 중에 한 끼는 고기를 안 먹자.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고기 없는 식단을 생각할 수조차도 없잖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샌드위치에도 꼭 이렇게 패트를 넣어야 되고 햄을 넣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건강한 음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육식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고기 없는 날 하다가 이틀, 3일, 일주일에 한 번만 고기 먹자 그럼.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어릴 때는 한 뭐 3, 40년 전에는 고기 먹는 날 며칠 안 됐거든요. 1년 중에. 네. 명절날, 네. 아버지 생일날, 또 가족들 생일날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네. 몇 번 안 먹었어도 야채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했고 제가 지금까지 육식을 안 해도 35년 동안 육식을 안 해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임상 실험을 마쳤으니까 육식하지 않고 네. 채식해도 밸런스 깨지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 네. 이거 좀 염두에 두시고 네. 육식에서 채식으로 조금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불교에서 하는 바루 공양을 통해서 빈그릇 운동하는 거. 빈그릇? 네. 네. 그러니까 음식을 시켰으면 식당에 가서 먹거나 집에서 준비했을 때 그 음식을 깨끗하게 남기지 않고 먹는 것. 맞아. 그것이 또 음식물 쓰레기가 남겨지지 않는 것들이 탄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살 때 굉장히 풍족하게 사요. 네. 한국 사람들은 넉넉한 걸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친구를 막 뭐 대접을 한다 이러면 네. 메뉴를 괜히 둘이 가서도 4가지 정도 시키죠. 맞아요. 그래서 네. 맛있는 거만 먹자 맞아요. 이러고 나머지는 버리는 이런데요. 그 음식물 쓰레기도 나무를 몇 그릇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저희 이제 불교 환경연대에서 불자 환경 5개를 만들었거든요. 이 불자 환경 5개는 다 같이 한 구절씩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네. 천지 자연이 모두 연결된 우주 생명임을 알아 존중하며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경쟁 대립하는 죽임의 삶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많은 것 빠른 것보다 작고 적은 것을 추구하며 단순 소박한 삶을 살겠습니다. 깨끗한 편리함이 마음의 분별인 줄 알아 적당히 더럽고 불편한 삶을 살겠습니다. 네,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네.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까 아나바다하고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고요. 많고 빠른 것보다는 좀 느리게 가는 삶. 그래서 아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라고 했었고 깨끗하고 불편한 삶. 조금 불편해도 내가 손만 하나 까딱 가면 올 수 있는 것, 갈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불편함을 즐기는 것이 환경운동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누구에겐가 대상 없는 미안함이 드는 것들이 바로 이제 환경운동의 시작인데요. 여러분들도 적당히 더럽고 좀 괜찮아요. 근데 조금 뭐 오물이 있으면 물티슈를 막 빼고 사실 또 현대인들을 보니까 티슈도 그냥 뽑지 않아요. 퍽퍽퍽 세 장을 뽑아야 이게 속이 시원한가 봐요. 그 정도 뽑아야 그 정도 뽑아야 되는가 봐요. 그립감이 좋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장을 뽑아서도 반을 나눠서 쓰고 다시 집어넣기도 하는데 이거 안 뽑아도 되는 거구나. 손수건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환경 5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가 필수품.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꼭 손수건 갖고 다니시고 아까 텀블러 가지고 다니시고 에코백 가지고 다니시고 도시락이나 수저 젓가락 통도 가지고 다니신다면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남은 음식 억지로 먹지 않고 통에 담아 오실 수 있고 그러면 또 저녁 한 끼가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손수건을 가지고 다님으로써 하루에 내가 수도 없이 쓸 수 있는 티슈나 종이 물티슈를 아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마구 편리하다고 쓰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자 환경 5개는 제가 나눠드렸으니까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가버렸는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고 스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지혜의 말씀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네. 불자 여러분들도 안으로는 지혜를 수행해서 지혜를 닦아서 깨달음을 구하고 네. 밖으로는 대자비심을 발현해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웃으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욕지족하는 삶, 그러니까 제가 작은 것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청빈한 삶, 자발적인 가난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구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자비심을 가지고 보살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보살이 되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지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992년에)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거대한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발표됐던 내용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발표됩니다. 지금과 같은 발전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문제 제기가 전 지구적으로 있었던 게 바로 그때 92년의 브라질 환경회의였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을 좀 더 낮게,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일단 지키고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생태적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안운동을 전개하고 사찰을 녹색화하거나 또 불자들을 갖다가 환경 실천을 하도록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쓰레기 한 번만 이렇게 잘못 이렇게 버리더라도 아빠 북극곰이 죽어 뭐 이러시고 네. 아이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살아온 날이 훨씬 많고 앞으로 살 날이 좀 짧기 때문에 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살 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태어난 지밖에 없어요. 네. 태어난 지밖에 없는데 어른들이 쓰고 버렸던 무수한 많은 쓰레기라든가 오염들 갖다 치우고 정화하느라고 평생을 보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심각한 위기다라는 말을 갖다가 어린 시절부터 들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미래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